자, 이제 4단원 배설 봅시다. 배설. 자, 이 배설은 우리가 이제 화장실 가서 흔히 보는 큰 거, 대변, 똥을 누는 거를 배설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거는 배출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소화기에서 다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를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몸 밖으로 내보내는 배출이라고 불러주고, 배설이라고 하는 거는, 자, 콩팥이에요. 콩팥. 즉, 오줌이에요. 오줌.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어서 노폐물인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바로 배설이라고 하고요. 배설계가 바로 이 기능을 담당을 하는데, 이 요소라고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보통 질소성 노폐물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질소를 포함을 하고 있어서, 이 질소성 노폐물에는 뭐가 있냐면 암모니아, 그다음에는 요산, 요소,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질소성 노폐물에 해당이 돼요. 근데 얘네들은 아무 영양소의 대사에서나 생기는 건 아니고, 단백질의 대사에서 보통 저런 질소성 노폐물이 생기게 되고, 생물체마다 배출하는 형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암모니아 형태로 직접 배출하는 애들은 보통은 어류가 배출해주고, 요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조류가 요산의 형태로, 요소는 보통 우리 같은 포유류들이 요소의 형태로 배출합니다. 같은 질소성 노폐물이지만 조금씩 독성이나 형태는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과정을 살펴보면, 세포에서 생명활동, 즉 물질 대사를 하면서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영양소를 분해해서, 영양소를 분해할 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세포호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포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 중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기관에서 영양소와 산소를 결합시켜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들을 만들어내고, 그때 바로 뭐가 생기냐면은 노폐물이 생겨요. 부산물로. 그래서 이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 보통 우리가 호흡할 때 영양소로 사용을 하는 게 바로 탄수화물, 그러니까 보통 당류, 그 다음에는 지방, 단백질, 이 3대 영양소를 각각 우리가 호흡할 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보통 포도당의 형태로, 지방은 지방산의 형태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의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구성하고 있는 원소가요, 탄수화물은 뭘로 되어 있냐면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요. 지방도 탄소, 수소, 산소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이쪽에다 써줄게요. 구성 원소가, 탄수화물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은, 그러니까 지방도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보통은 우리가 섭취하는 형태의 지방은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형태로 섭취를 해주는데, 얘는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에다가 플러스 얘는 질소를 더 가집니다. 또 추가적으로 황을 가지는 것들도 있기는 한데, 보통 이 질소를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양소들이 세포 안에 있는, 정확하게는 세포 호흡을 기관인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기관에서 바로 뭐를요? 이 영양소를 산소하고 결합을 시켜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얘네 셋이 가지는 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를 가진단 말이에요. 특히나 탄소가 이제 산소랑 결합하는 과정에서 노폐물로 뭐가 발생하냐면은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산소랑 결합하는 과정에서 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소는 바로 대사 과정에서 뭐가 생성이 되냐면은 NH3, 즉 암모니아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탄수화물은 이산화탄소와 물, 그 다음에 지방도 이산화탄소와 물, 단백질은 이산화탄소와 물과 함께 뭐가 생긴다? 바로 암모니아가 생겨요. 그런데 이 암모니아는 그냥은 독성이 강해요. 냄새도 아주 독하지만은 우리 몸 안에 있었을 때는 독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콩팥이나 배설기관을 거쳐서 그냥 막바로 암모니아를 만약에 배설한다라고 하면은
이 장기가 상할 수도, 손상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 몸에 독성이 너무 많이 쌓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를 간으로 보내서 독성이 조금 약한 요소라고 하는 형태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할 거, 간이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주는 건 맞는데 간은 배설기관 아니에요. 배설기관 아니고 얘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소화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소를 합성을 해주면 이 이산화탄소는 뭘 통해서 내보내요? 폐에서 날수물 통해서 내보냅니다. 그 다음에 물은 폐에서 날수물로 나가요. 날수물로 나갈 때는 물의 형태로 나가는 게 아니라 뭐의 형태로 나가냐면은 수증기의 형태로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수증기를 평소 때는 볼 수가 없고 날씨가 추워지면 하고 나면 입김이 나오는 게 있죠. 그럼 그게 바로 뭐냐면 수증기가 나오면서 찬 공기에 응결돼서 바로 하얗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증기 형태로 나가거나 콩팥에서 대부분 오줌의 형태로 내보내요. 그러니까 호흡기하고 콩팥을 통해서 다 배출을 해주고 또 일부는 땀으로도 배출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에서는 이산화탄소와 물은 공통적으로 생기는데 바로 질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생겨서 독성이 너무 강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꾼 다음에 콩팥에서 오줌을 통해서 배설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3대 영양소의 성분 원소, 그래서 공통 노폐물로 셋 다 뭐가 생긴다? 이산화탄소와 물은 공통 노폐물로 생기고 단백질만 질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만들어지지만 암모니아 자체는 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직접 배설을 하지 못하고 간에서 요소의 형태로 전환을 한 다음에 콩팥에서 오줌으로 바로 배설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 배설계의 구조를 보게 되면 콩팥, 그 다음에는 오줌관, 그 다음에는 방광, 요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콩팥은 보통 이제 신장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콩팥 모양, 콩하고 팥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영어로 키드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콩 이렇게 생긴 강낭콩이 있어요. 키드니 빈이라고 하거든요. 콩팥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이 콩팥으로 들어가는 동맥을 콩팥 동맥이라고 해요. 그럼 이 신장은 이 콩팥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 안에서 일종의 필터 같은 거예요. 정수기 필터처럼 혈액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콩팥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안에 혈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안에 콩팥 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들어갔다가 콩팥 겉질, 속질을 지나면서 뭘로 나와요? 콩팥 정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걸러지면서 노폐물을 콩팥 안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실제로 노폐물의 농도는 그래서 어디가 더 높냐면 콩팥 동맥이 걸러지기 전이고 콩팥 정맥은 걸러지고 난 다음에 혈액이기 때문에 요소의 농도 자체는 누가 더 높다? 콩팥 동맥이 더 높아요. 즉 콩팥 동맥이 혈액이 걸러지기 전에 혈액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콩팥 동맥 속에 흐르는 혈액이 요소의 농도가 콩팥 정맥보다 높습니다. 네. 그리고 콩팥에는 이렇게 바깥에 있는 겉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안쪽에 있는 속질이라고 하는 게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오줌이 모아서 나가는 콩팥 깔때기, 여기를 뭐 신우라고 해요. 그래서 콩팥 깔때기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과작용이 일어나는 부분은 제일 중요한 부분 다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은 콩팥 겉질에서 일어나게 되고, 콩팥 겉질은 아주 작은 단위체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네프론이라고 하는 기본 단위체들이 밀집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혈액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작은 단위에 해당이 되는데 이 네프론은 다른 말로 신단위라고도 하고요.
신장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라고 해서 신단위라고도 하고, 사구체, 보몬주머니, 세뇨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구체는 이 콩팥 동맥에서 빠져나온 혈관이 모세혈관처럼 가늘어지다가 아주 돌돌돌돌돌 말려있는 모세혈관이 밀집되어 있는 형태를 사구체라고 하고, 그 사구체를 말 그대로 보몬주머니가 주머니 같은 형태인데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구체에서 보몬주머니 쪽으로 혈압차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바로 여과라고 하는 과정이 일어나요. 걸러내요. 그러면은 걸러진 혈액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오줌이 되는 거죠. 오줌의 원재료라고 해서 원뇨라고 하는 게 되고, 그게 흐르는 첫 번째 여과된 혈액이 혈액이 흘러가는 관을 세뇨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뇨관을 다시 모세혈관이 똘똘똘똘똘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이렇게 둘러싸 있는 이유는 이 처음에 사구체는 혈액이고요. 보몬주머니로 여과가 돼서 보몬주머니를 통과해서 세뇨관으로 흐르는 거를 원뇨라고 해요. 원뇨. 그러니까 뇨가 오줌이거든요. 오줌의 원료예요. 근데 이 안에는 원료이기 때문에 아직 노폐물 말고도 필요한 물질이 많아요. 그래서 이 원료 안에서 뭔가 다시 체내에 필요한 물질을 다시 재흡수하기 위해서 모세혈관이 이 세뇨관을 아주 촘촘하게 둘러싸이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바로 네프론의 구조에 해당이 돼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 일단 콩팥은요, 주먹만한 크기로 허리 등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등 쪽, 허리 등 쪽에 좌우에 한 개씩 있어요. 그래서 두 개 있기 때문에 기증도 하죠. 그죠?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을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콩팥은 우리 체내에 수분의 양을 조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물을 많이 먹거나 하면은 오줌 양을 늘려서 수분 배출을 많이 해버리고, 수분 양, 땀을 많이 흘리거나 아니면은 너무 짠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이 혈액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수분을 다시 많이 재흡수를 해서 오줌 양을 줄여요. 그래서 체내 수분 양을 조절을 해서 이 체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그게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콩팥, 겉질, 속질, 콩팥 깔때기 세 부분으로 저렇게 구분이 되고, 실제로 제일 중요한 여과의 역할은 콩팥 겉질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겉질과 속질에 네프론 걸쳐가지고 요 기본 구조, 사구체, 보몬주머니, 세뇨관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가 모여서 뭘 만들어낸다? 네프론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네프론, 오줌을 만드는 기본적인 단위를 바로 네프론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사구체, 보몬주머니, 세뇨관이라고 돼 있고, 사구체는 신동맥, 콩팥 동맥에서 빠져나온 혈관이 아주 가늘게 모세혈관이 되고요. 실뭉치처럼 뭉쳐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혈압이 높아요. 자, 그리고 사구체를 둘러싼 모양의 구조가 바로 보몬주머니고, 선생님이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사구체에서 보몬주머니 쪽으로 바로 혈액을 거르는 여과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과된 혈액이 최초로 흐르는 곳이 바로 뭐냐면은 세뇨관이고, 여과된 최초의 용액을 선생님이 뭐라고 불렀다? 원뇨라고 하는 게 흐르게 되는 관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모세혈관 사이에서 흡수할 거 흡수하고 내보낼 거 내보낸 다음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콩팥 깔때기를 통해서 오줌이 모이면 얘네들이 쭉 오줌관을 따라 방광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방광에 오줌이 모이면 나중에 요도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줌은 콩팥의 네프론에서 만들어진 오줌은 콩팥 깔때기에 모였다가 콩팥 깔때기에서 오줌관을 따라 방광을 지나 요도를 거쳐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오줌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요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거고, 신장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사구체하고 보몬 주머니만 합쳐가지고 이렇게 여과되는 이 구조를 뭐라고도 불러주냐면 말피기 소체라고 불러줘요. 말피기라고 하는 건 과학자 이름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일 거야. 이탈리아의 과학자가 이 기관을 처음 발견해서 말피기라는 사람이 발견한 조그만한 단위체다. 그래서 말피기 소체라고 불러주는 게 저 사구체하고 보몬 주머니를 합친 구조고, 사구체 보몬 주머니에다가 세뇨관까지 합친 게 바로 신단인 네프론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개념 쏙쏙 봅시다. 노폐물이 몸 밖으로 나가는 방법을 옳게 연결하시오. 물은 뭘로 나가요? 오줌으로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폐에서 날숨으로 나거나 콩팥에서 오줌으로 나가는 게 물이고, 이산화탄소는 날숨으로, 암모니아는 요소로 바뀌어서 콩팥에서 오줌으로 배설을 해주게 됩니다. 자, A부터 G의 이름을 쓰세요. A가 콩팥이죠. 그죠? A가 콩팥. 그 다음에 B는 오줌관. C가 방광. D가 요도. 요가 오줌이에요. 오줌이 나가는 길. 그 다음에 E는 바로 사구체. 그 다음에 F는 보몬 주머니. 그 다음에 보몬 주머니에서 연결된 관세뇨관. 네.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콩팥과 방광을 연결해주는 긴 관은 오줌관이에요. B예요. 모세혈관이 실목처럼 물씬 구조는 사구체에 해당하는 E입니다. 그 다음에 사구체를 둘러싼 주머니 모양의 구조는 보몬 주머니 F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네프론을 구성하는 구조는 바로 저기 나와 있는 E하고 F하고 G에 해당이 되겠죠. 사구체, 보몬 주머니, 세뇨관. 자, 콩팥의 구조예요. 바깥에 있는 A가 콩팥의 겉질, B가 속질, 그 다음에 C가 콩팥 깔때기에 해당이 되죠. 그죠? 자, 깔대기가 이 대기가 아니구나. 아구. 깔대기. 자, 그 다음 6번은 오줌을 만드는 단위인 네프론은 A와 A와 B, 겉질, 속질에 다 분포를 해 있고요. 네프론에서 만들어진 오줌은 어디에요? 콩팥 깔때기에 모인 다음에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방광에서 요도를 따라 몸 밖으로尿,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상 방광에 차면 우리가 오줌을 누고 싶은尿이라는 걸 느껴요. 이제 그걸 느꼈을 때 바로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오줌, 소변을 배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줌의 생성 과정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오줌은 어디에서 크게 여과, 재흡수, 분비 이렇게 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각각 여과, 재흡수, 분비가 일어나는 장소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과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사구체에서 보몬 주머니 쪽으로 일어나게 돼요. 여과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혈액을 걸러서 오줌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보면은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업류 등, 즉 크기가 작은 물질은 여과가 된다. 여과가 된다는 소리는 보몬 주머니를 통과해서 어느 쪽으로 간다는 소리냐면은 세뇨관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혈액 속에 있는 혈구, 그 다음에는 단백질. 단백질이 왜 있냐면은 혈액 속에 있는 혈장 단백질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해요. 뭐 피브리노겐이라든가 뭐 알부민이라든가 이런 혈장 단백질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건 혈액 성분에 꼭 필요한 거니까 이것들을 혈액을 통해서, 오줌을 통해서 내보내면 안 되니까 입자가 큰 거는, 그러니까 채로 거르는 거랑 똑같아요. 걸러지지 않고 입자가 작은 것만 여과가 된다. 그래서 세뇨관으로 처음에 여과돼서 들어간 첫 물질을 바로 원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안에서도 이 노폐물은, 요소는 노폐물이지만 물,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업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필요한 성분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중에서 필요한 성분은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재흡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몸에 필요한 물질이
재흡수되는데 재흡수될 때는 어디에서 어디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재흡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를 해서 다시 어디를 통해서 콩팥 정맥을 통해서 다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도당 아미노산은 전부 재흡수돼요. 100% 재흡수. 그러니까 오줌으로 나가는 양이 있으면은 안 돼요. 무조건 100% 재흡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물하고 무기염류. 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 재흡수가 일어나게 되고요. 무기염류들은 대부분 재흡수되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선택적 재흡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어떻게 된다? 재흡수를 한다. 너무 이제 과다해서 많은 부분은 이제 배출을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비타민 같은 거 먹거나 비타민 음료 먹고 나서 소변을 보면 약간 노랗게 나오잖아요. 그게 과잉 섭취한 비타민을 재흡수할 만큼 하고서 오줌으로 나머지는 배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재흡수하는 거를 선택적 재흡수라고 하고, 포도당 아미노산은 무조건 100% 재흡수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포도당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섞여서 오줌으로 배출이 되면은 바로 그게 뭐가 되는 거다? 당뇨병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단백질이 나오면, 그러니까 포도당이 나오는 경우는 재흡수에 문제가 생긴 거고, 만약에 오줌에 단백질이 조금 섞여서 나오면은 여과에 문제가 생긴 경우죠. 근데 그 경우를 단백뇨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둘 다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분비는 반대로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여과되지 않고 남아있는 노폐물이 분비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재흡수하고 분비 과정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다시 배우는데 능동수송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확산은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스스로 일어나는 건데, 능동수송은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에너지를 사용해서 흡수를 해주는 거를 능동수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무슨 작용을 해주는 거냐면은 펌프 작용을 통해서 낮은 데에 있는 물을 위 높은 곳으로 퍼올리는 것처럼 저농도에 있는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을 100% 재흡수를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써서 흡수를 하고 에너지를 써서 분비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재흡수 분비는 능동수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돼요. 확산하고는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자, 콩팥 동맥으로 들어간 여기 있는 건 결국엔 혈액이에요. 혈액이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로 여과가 일어나요. 여과가 일어나는 이유는 사구체의 혈압이 보먼 주머니보다 높아요. 사구체의 혈압이 보먼 주머니보다 높아서 혈압차에 의해서 바로 혈액이 확산이 일어나게 되고요. 여과가 되는 기준은 뭐다? 입자 크기에 따라서 여기에서 혈구하고 단백질의 입자 크기가 크기 때문에 걸러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여과가 돼서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원료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재흡수되는 거는 여기서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가 일어나게 되고, 물과 요소, 무기염류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 재흡수, 그 다음에 분비는 요소나 노폐물들을 다시 분비를 해주고, 얘가 오줌이 돼서 콩팥 깔때기를 통해 몸 밖으로 배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과, 재흡수, 분비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혈액이 결국에는 오줌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되게 중요해요. 콩팥 동맥 혈액, 여과액, 오줌의 성분을 비교를 해주는 건데, 보면은 혈액 안에는 단백질, 포도당, 요소들이 이렇게 다 들어있는데, 혈액에서 여과액, 원료로 가면서 단백질이 사라져요. 그 이유는 단백질은 뭐가 안 돼서 그래요? 여과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과액에서 오줌으로 가면서 포도당이 다 사라져 버리죠. 이렇게 사라지는 이유는 바로 100% 포도당이 재흡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요소가 혈액하고 여과액까지는 거의 농도가 똑같은데 오줌으로 가면서 농도가 확 높아져요. 이거는 여러분들 주의할 게, 요소가 물론 분비가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분비에 의한 효과보다는 대부분의 물이 재흡수가 돼서 농축이 돼 버리기 때문에 높아지는 게 훨씬 커요. 그러니까 소금물의 농도를 높이는 방법이 소금을 더 넣어주는 방법도 있지만 물을 증발시켜서 물의 양을 줄이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소가 분비가 돼서 요소 양이 늘어난다라기보다는 대부분의 99%의 물이 재흡수되다 보니 요소가 더 농축돼서 농도가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비보다는 재흡수에 의한 효과가 훨씬 더 크다 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맨 마지막 배설계까지 해서 우리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를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포호흡과 기관계를 보게 되면은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앞에서 했던 그 호흡의 기체교환 과정이 아니라 세포 안에서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기관에서 영양소하고 산소가 결합을 해서 물과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플러스 물론 아미노산, 단백질을 호흡에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암모니아도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면서 이건 노폐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내는 과정이 바로 세포호흡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세포호흡으로 얻은 에너지는 여러가지 생명활동, 소리를 내거나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말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는 생명활동에 이용이 되거나 그 다음에 열로 방출이 되면서 체온 유지에 사용이 돼요. 나중에 이 생명활동에 이용되는 에너지는 ATP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요건 이제 고등학교 가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세포 안에서 영양소와 산소를 결합시켜서 세포 호흡을 하는 장소는 미토콘드리아고 거기서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바로 뭘로? 노폐물로 생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발생한 에너지를 통해서 체온도 유지하고 두뇌 활동, 소리, 근육 운동, 생장. 그러니까 생장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 분열이죠. 세포 분열을 할 때 대단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 안에서 이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을 해내고 이 세포 호흡을 할 때 필요한 영양소는 소화계를 통해서 흡수해서 순환계를 통해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호흡에 필요한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는 호흡계가 들이마셔서 동맥혈관에 녹여서 모세혈관을 통해서 조직세포로 공급을 해주죠. 그리고 또 다시 노폐물이랑 이산화탄소는 수거를 해와서 날숨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콩팥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여러 기관계들이 전부 다 유기적으로 다 연결돼서 작용이 돼요. 그래서 호흡계, 배설계, 그 다음에는 소화계, 순환계가 다 유기적으로 작용을 해서 조직세포 안에 산소랑 영양소를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노폐물하고 이산화탄소를 수거를 해오고 다시 여기서 노폐물을 배설계를 통해서 배설하고 이런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우리 몸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개념 쏙쏙 한번 풀어봅시다.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건데요. 과정 가부터 다 가는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일어나는 이 과정은 여과, 그 다음에 세뇨관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일어나는 이 과정은 재흡수, 거꾸로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일어나는 이 과정은 분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은 OOX5예요. 그러니까 나 과정, 재흡수 과정에서 물하고 무기염류는 이동합니다. 선택적인 재흡수, 필요한 만큼 재흡수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보기에서 오줌에 들어있는 거는 당연히 물 들어있고요. 요소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무기염류가 소량 들어있습니다. 단백질하고 포도당 또는 아미노산은 들어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물, 요소, 무기염류가 답이고 오줌이 배설되는 경로는 콩팥 동맥에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을 봐야 되겠죠. 사구체, 보먼주머니,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세뇨관. 물론 이제 세뇨관하고 모세혈관 사이에 재흡수 분비가 일어나겠고 콩팥 깔때기, 그 다음에는 오줌관, 예전에는 수뇨관이라고 했는데 오줌관, 방광, 요도, 몸박 이렇게 가요. 다음 세포 과정은 영양소하고
산소를 결합시켜서 물과 이산화탄소와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세포호흡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12번. 다음은 기관계의 유기적 작용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기관계는, 자, 영양소는 소화계를 통해서 흡수가 일어나고, 산소는 호흡계를 통해서 흡수가 되어 몸속으로 흡수된 영양소하고 산소는 뭐를 순환계를 통해 바로 조직세포로 운반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 생성된 노폐물은 순환계를 통해 배설계로 운반돼서 콩팥에서 걸러져 오줌이 포함돼서 몸 밖으로 배설이 일어나게 됩니다.